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싱글 남성입니다. 작년에 형수와 모텔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20대 후반에는 나름의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첫 사수였던 선배와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첫 사수였던 선배와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첫 사수였던 선배와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선배는 드세고 시원한 성격의 여장부 같은 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끔씩 연락하며 지낼 만큼 나름 가깝게 지냈고 선배 없이도 형수 혼자서 자주 카페에 놀러왔습니다. 그날도 씩씩거리면서 잔뜩 화가 난 상태로 형수가 카페에 왔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 선배와 한판 싸운 것 같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형수의 친구 부부들과 회의에 왔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 선배와 한판 싸운 것 같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형수의 친구 부부들과 회의에 왔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 선배와 한판 싸운 것 같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형수의 친구 부부들과 부부 동반 여행을 갔는데 선배가 전날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여행 가서도 잠만 자고 여행 중반에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혼자만 먼저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평소 혼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친구 부부들 사이에 껴서 여행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혼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친구 부부들 사이에 껴서 여행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혼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친구 부부들 사이에 껴서 여행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형수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인 것도 이해가 되지만 회사에서 대충 어떻게 일이 돌아갔을지도 예상이 되다 보니 형수에게 선배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형수가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형수가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형수가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수는 눈에 힘을 잔뜩 주면서 그깟 돈 내가 벌겠다면서 이를 바득바득 밝았습니다. 선배가 퇴근해서 카페로 올 때까지 형수는 카페에 있었습니다. 선배가 오기 전까지 중간중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평소에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기 전까지 중간중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평소에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기 전까지 중간중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평소에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미안하다며 간식을 사서 왔습니다. 그렇게 같이 간식을 먹고 형수와 선배는 집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에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카페 화장실에 형수가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은데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화장실에 형수가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은데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화장실에 형수가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은데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분실물 맡긴 것은 없다고 알려주면서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평소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카페 근처 버스 정류장에 형수가 있을 테니까 거기로 가져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집에 안 가셨냐고 묻는 말에는 한가득 짜증 섞인 말투로 모른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집에 안 가셨냐고 묻는 말에는 한가득 짜증 섞인 말투로 모른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집에 안 가셨냐고 묻는 말에는 한가득 짜증 섞인 말투로 모른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보니 형수는 펑펑 울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같이 택시를 타고 선배네 집으로 갔습니다. 형수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선배네 집 앞에서 형수를 내려주고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선배네 집 앞에서 형수를 내려주고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선배네 집 앞에서 형수를 내려주고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모습을 보니 사방에 형수 화장품과 울면서 나온 분비물들이 묻어 있었고 옆자리에는 평소 핸드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저히 카페로 돌아가서 일할 상황이 아니라서 카페는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고창 집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상황이 아니라서 카페는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고창 집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상황이 아니라서 카페는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고창 집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형수 핸드백이 저한테 있음을 형수에게 문자를 남긴 뒤에 씻고 나왔습니다.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궁금한 마음에 평소 핸드백을 열어보았는데 각종 화장품과 축축이 젖어있는 속옷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순간 짜릿하면서 오만 가지 나쁜 생각이 오고 갔고 오랜만에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순간 짜릿하면서 오만 가지 나쁜 생각이 오고 갔고 오랜만에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순간 짜릿하면서 오만 가지 나쁜 생각이 오고 갔고 오랜만에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날 형수가 카페로 핸드백을 가지러 왔고 온 김에 카페 창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형수도 카페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고 카페에 대해서 좀 알게 될 때까지 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명을 해주었고 카페에 대해서 좀 알게 될 때까지 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명을 해주었고 카페에 대해서 좀 알게 될 때까지 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같이 카페 자리를 보려 다녔고 전부 다 형수 자본으로 하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겁도 난다고 하기에 저와 형수가 반반으로 투자를 해서 제 카페 2호점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형수가 반반으로 투자를 해서 제 카페 2호점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형수가 반반으로 투자를 해서 제 카페 2호점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2호점이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매출은 금세 잘 나오기 시작했고 형수는 더 이상 선배만 기다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저한테는 우리 대표님이라고 하면서 엄청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날도 명절 전이라 2호점 직원들 보너스도 주면서 전체 회식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명절 전이라 2호점 직원들 보너스도 주면서 전체 회식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명절 전이라 2호점 직원들 보너스도 주면서 전체 회식을 한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형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1차에서 적당히 회식 자리에 앉아있다가 직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저와 형수는 회식 자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러 가는데 형수가 저한테 팔짱을 숨기면서 오랜만에 총각이랑 데이트하자며 저를 끌고 조용한 술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집에 가도 혼자라 할 것도 없었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자며 저를 끌고 조용한 술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집에 가도 혼자라 할 것도 없었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자며 저를 끌고 조용한 술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집에 가도 혼자라 할 것도 없었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술집에 가서도 제 옆에 앉아서 중간중간 제 허벅지를 툭툭 치고 은근슬쩍 가슴을 제 팔뚝에 닿는데 식은땀이 펄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여자 없어 장가는 안 갈 거야 라고 묻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설마 오늘 밤에 같이 있자는 시그널인가 싶었습니다. 순간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나 같은 섹시한 여자를 못 만났다면서 어떡하면 좋지라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순간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나 같은 섹시한 여자를 못 만났다면서 어떡하면 좋지라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순간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나 같은 섹시한 여자를 못 만났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형수는 유부녀 가슴 떨리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 후로 더 적극적인 터치가 들어왔고 저는 답답하니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나와서 걷다 보니 모텔이 보였고 은근슬쩍 모텔 쪽으로 당겼더니 형수는 모시기는 척 따라서 모텔로 들어왔습니다. 슬쩍 모텔 쪽으로 당겼더니 형수는 모시기는 척 따라서 모텔로 들어왔습니다. 슬쩍 모텔 쪽으로 당겼더니 형수는 모시기는 척 따라서 모텔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는 잠깐 어색한 시간이 있었지만 금세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뜨겁게 보내다 보니 피임을 하지 못했고 형수는 갑자기 멈추며 엄청 당황한 얼굴로 임신하면 어떡하려고 그랬냐며 소리쳤지만 곧장이어서 뜨겁게 활활 타올랐다. 딱 끝나고 나오는 길에 임신하면 책임지라면서 전화 피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가버렸다. 그날 이후로 딱 끝나고 나오는 길에 임신하면 책임지라면서 전화 피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가버렸다. 그날 이후로 딱 끝나고 나오는 길에 임신하면 책임지라면서 전화 피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가버렸다. 그날 이후로